당신은 은퇴 후 매일의 루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할 때는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지만 이제는 그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공허한 시간을 공원에서 채워가던 한 남성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73세의 정 씨는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 날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던 그날을 그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달랐습니다.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늦잠을 자며 여유를 즐겼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쓸모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걷는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어느새 공원 걷기는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9시에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코스, 같은 벤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아침 운동하는 노인들, 출근 전 커피를 마시는 젊은이들. 모두 바쁜 듯 보였지만 자신만은 느릿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걷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문득 자신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결제와 보고로 정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정체성 상실입니다.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아침에 공원을 도는 이유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나왔으니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런 무언의 다짐이 그 걸음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루틴이 길어지면 움직이는 정지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몸은 걷지만 마음은 멈춰 있습니다. 정 씨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산책이 아니라 하루를 만들기 위한 산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걷는 길을 바꿨고 중간에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공원이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 같지만 수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퇴직자들의 또 다른 출근지입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위해, 누군가는 사람을 보기 위해, 누군가는 단지 집에 있지 않기 위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 이막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걷는 행위가 몸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길 위에서의 생각은 마음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을 무의미한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패턴이 없으면 불안하고 너무 단조로우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미 있는 루틴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루틴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루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걷는 동안 매일 다른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제는 가족, 오늘은 건강, 내일은 돈에 대한 생각.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걷는 시간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사색의 루틴이 됩니다. 또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하루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연결감이 회복됩니다. 이런 작고 반복적인 행동이 결국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정 씨는 지금도 여전히 매일 걷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그는 이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때로는 쓰레기를 줍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공원이 아니라 내 하루의 학교가 됐어요. 여기서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그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라 하루를 배우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시간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어떤 보람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새로운 형태의 보람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루틴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걷는 공원, 매일 마시는 커피, 매일 쓰는 일기. 그 작은 반복이 결국 당신의 인생 이막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공원을 돌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길 위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디로 걷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다르게 다가오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줄기는 하루의 의미를 잃었다는 감정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달력의 하루하루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월요일엔 회의가 있었고 수요일엔 보고서 마감이 있었으며 금요일엔 다음 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은퇴 후 달력의 숫자는 그저 흘러갈 뿐 오늘과 어제가 구분되지 않는다. 많은 퇴직자들이 처음 맞이하는 이 시간의 공허는 단순한 한가함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감의 흔들림이다. 그래서 정 씨처럼 공원을 도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생존 본능에 가깝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매일 쓰러지지 않기 위해 하는 행위인 것이다. 정 씨의 루틴이 처음부터 치유의 길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처음엔 공원 벤치를 지키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 자신도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을 피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가 다가올까 봐 더 긴장되고 두려웠다. 회사에서 후배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길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의존했던 사회적 역할의 무게를 실감했다. 직장에서는 과장님, 팀장님이라는 호칭이 그를 지탱했지만 공원에서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이름 대신 노인이라는 범주로만 존재했다. 그 낯선 정체성의 무게는 퇴직자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심리적 벽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역정체성 단계라고 부른다. 새로운 역할을 찾기 전 과거의 자신이 사라진 공백의 시기다.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퇴직 후 3년 안에 심리적 무기력이나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 씨도 그랬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느 날 그는 공원 내 도서관에 붙은 시민 글쓰기 모임 포스터를 보고 망설였다. 자신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결국 참여했다. 첫날 그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매주 수요일 그 모임을 기다리게 됐다. 글을 쓰며 자신이 느낀 외로움과 두려움을 언어로 풀어내자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다. 그 순간 공원은 더 이상 시간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사례는 루틴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루틴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다. 무의미한 반복은 지루함을 낳지만 의미 있는 반복은 안정감을 만든다. 은퇴 후의 루틴은 단지 하루를 견디는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회복하는 연습이어야 한다. 정 씨가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변화를 만들어냈던 이유는 의식적인 반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이전에는 공원을 돌면서 사람을 피했는데 이제는 일부러 같은 시간에 나가요. 그 시간에 나오는 얼굴들이 반가워졌어요.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루틴의 의미도 달라진다. 결국 루틴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시기로 퇴직 후 1년을 꼽는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일시적인 해방감과 동시에 깊은 허무감을 경험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7시간이 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TV 시청으로 채워진다. 여유가 풍요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유는 방향을 잃으면 곧 공허가 된다. 그래서 루틴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삶의 축을 세우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게 하는 구조, 그게 루틴의 힘이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연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각에 친구와 통화를 하며 하루를 정리한다. 이런 작고 반복적인 행위들이 뇌에 안정 신호를 보내며 불안을 줄여준다. 뇌는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안심한다. 그래서 루틴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정신 건강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루틴의 질이다. 같은 루틴이라도 자신을 닫는 루틴과 여는 루틴이 있다. 자신을 닫는 루틴은 익숙함에 머물게 하지만 여는 루틴은 변화의 문을 연다. 예를 들어 혼자 집에서 뉴스만 보는 습관은 닫힌 루틴이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게 만든다. 반면 매일 같은 공원을 걸어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주변의 계절 변화를 관찰한다면 그것은 열린 루틴이다. 이 작은 차이가 은퇴 후 삶의 활력을 가른다. 정 씨가 공원 걷기를 통해 얻은 것도 바로 그 열린 루틴의 힘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버티는 시간에서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꿨다. 그 변화는 누군가 외부에서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아낸 결과였다. 결국 은퇴 후 루틴이란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할 삶의 프레임이다. 경제적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 루틴이 없는 사람은 금세 방향을 잃는다. 재정은 하루를 지탱하게 하지만 루틴은 삶을 지탱하게 한다. 퇴직 후 불안의 상당 부분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의 과잉에서 온다. 너무 많은 시간이 생기면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듬이다. 리듬은 반복 속의 안정이고 루틴은 그 리듬을 만드는 도구다. 그리고 그 리듬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게 만든다. 나는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 하루를 배우는 사람이다. 정 씨의 말은 퇴직 이후 정체성을 새로 쓰는 선언이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전과 달리 외부에서 오는 평가나 성취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자유롭다. 자유는 선택을 요구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다. 많은 퇴직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주저한다. 그러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공원을 도는 그 걸음 속에도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다시 세우는 단서가 숨어 있다. 루틴은 하루를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태도다. 꾸준함 속에 자신이 보이고 반복 속에 의미가 자란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바로 그 순간 은퇴 후에 진짜 삶이 시작된다. 이 칼럼의 결론은 단순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기다. 잃어버린 것은 직장이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다. 하루를 공허하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루틴 하나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30분,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인사, 짧은 일기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지탱해 줄 것이다. 정 씨처럼 매일 같은 공원을 돌더라도 그 길 위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의미로 걷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어제가 아니다. 그것이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철학이 된다.